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과 좋은 순간을 모두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역경이 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순경이 오면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힘든 일에는 분노하고 좋은 일에는 감사함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역경이 오면 빚을 갚을 때이므로 항상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순경이 오면 빚을 받을 때이므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니, 이러한 사람이 인과의 토가 떨어진 사람이요 해탈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인과의 결과이며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경은 과거의 업에 대한 빚을 갚는 과정이므로 그것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며, 순경은 과거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므로 감사하면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역경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순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탈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경은 과거의 업을 청산하는 기회이다. 사람들은 흔히 역경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역경이야말로 과거의 업을 청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지나간 업의 결과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즉, 현재의 고통은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이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나은 삶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높은 회복력을 보이며 더 큰 성취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역경을 불행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즉, 역경을 맞이할 때 이제 내가 과거의 빚을 갚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순경은 과거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므로 겸손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순경, 즉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깁니다. 하지만 이익께서는 순경이 오면 빚을 받을 때이므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받을 때 교만해지지 말라. 그것이 곧 복을 잃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 노력의 결과라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고 더 오랫동안 행복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순경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며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반면 순경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점점 더 욕심이 커지고 결국 복을 잃게 됩니다. 즉, 좋은 일이 생길 때일수록 나는 지금 과거의 선행 덕분에 빚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역경과 순경을 모두 인과의 법칙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즉,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겪는 일은 내가 과거에 만든 결과이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자신의 삶을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역경과 순경을 모두 인과의 법칙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역경과 순경을 초월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이러한 사람이 인과의 토가 떨어진 사람이요 해탈한 사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역경과 순경을 인과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역경과 순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해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따라 기쁨과 슬픔을 반복합니다. 반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즉, 역경과 순경을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해탈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역경과 순경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순경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끊임없는 배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역경과 순경을 모두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은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순경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즉, 역경과 순경을 모두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역경과 순경을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역경을 기쁘게 맞이하고 순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역경은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이므로 반갑게 맞이하고 순경은 과거의 복을 받는 과정이므로 감사하면서도 겸손해야 하며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인과를 초월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고 순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일 것입니다. 역경과 순경의 지혜 인과를 이해하는 삶의 태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과 좋은 순간을 모두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역경이 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순경이 오면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힘든 일에는 분노하고 좋은 일에는 감사함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역경이 오면 빚을 갚을 때이므로 항상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순경이 오면 빚을 받을 때이므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니, 이러한 사람이 인과에 토가 떨어진 사람이요 해탈한 사람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인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역경과 순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통찰을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역경을 기쁘게 맞이하는 법. 빚을 갚는 마음가짐. 부산에 사는 한 40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던 중 그는 역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역경은 과거의 억보를 청산하는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어려움은 내가 과거에 지은 빚을 갚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더 명확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로 사업 재구조화에 집중했고 2년 후 회사를 성공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빚을 갚을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저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고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빚을 갚는 기회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전과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낮고 심리적 회복력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PTSD 발생률이 42% 더 낮았습니다. 역경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며 맞이할 때 그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첫째는 상황 자체의 어려움이고, 둘째는 그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감정 반응입니다. 반면 역경을 빚을 갚는 기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순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법. 빚을 받는 마음가짐. 서울에 사는 한 젊은 프로그래머는 첫 스타트업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대 중반에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며 그는 갑자기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그러나 그의 2번째 스타트업은 실패로 끝났고 이 경험은 그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서 내가 간과한 것은 운이 좋았다는 점이었어요. 좋은 시장 상황, 훌륭한 팀원들,
적절한 타이밍,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했던 거죠. 내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을 빚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쌓아온 선한 행동과 노력의 결과로, 그리고 많은 외부 요인들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태도는 제가 더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베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23%더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0%더 낮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더 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직장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순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적 웰빙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계속해서 발전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역경과 순경의 균형. 인생의 리듬 이해하기. 우리의 삶은 역경과 순경이 번갈아 찾아오는 리듬 속에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밀물과 썰물이 오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기쁨의 시기가 교차합니다. 대구에 사는 한 50대 여성 교사는 이러한 인생의 리듬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건강하고 행복했던 40년이 선물이었다면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투병 과정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전에 건강했던 시간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 회복되었고 이 경험은 그녀의 삶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말해요. 어려움이 올 때는 성장할 기회라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라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역경과 순경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그런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역경과 순경이 모두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 바라보는 역경과 순경의 지혜. 현대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 심리학, 회복 탄력성 연구, 마음 챙김 분야에서 유사한 개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과 역경 후 성장.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역경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트라우마 이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삶에 대한 더 큰 감사함을 느끼는 역경 후 성장을 경험합니다. 2. 감사의 심리학 유씨 데이비스의 연구자들은
정기적으로 감사 일기를 작성한 사람들이 더 낮은 스트레스 수준, 더 나은 수면 품질, 그리고 더 강한 면역 기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단순한 정서적 상태를 넘어 실제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 마음 챙김과 수용 하버드 의대의 존 카바찐 박사가 개발한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은 현재 순간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수용하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이는 역경과 순경을 모두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역경을 기쁘게 맞이하고 순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고대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타당함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역경을 두려워하는 심리학적 이유.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형성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의 함정.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만 공유하고 실패는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항상 순탄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의 제안.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중 하나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역경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인식하고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역경을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순경, 즉 성공과 행운을 겸손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1. 자기 봉사 편향의 작용.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여기고 실패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성공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2. 성취 중독과 사회적 압력.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성취와 성공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다는 만성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성취에 중독되어 감사함을 잊게 됩니다. 3. 하이퍼 에이전시의 착각. 서구 문화에서는 특히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강조하는 하이퍼 에이전시의 착각이 강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공에 있어 운, 다른 사람들의 도움, 환경적 요인 등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성공과 행운을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역경과 순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실천 방법. 이제 역경과 순경을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역경을 기쁘게 맞이하는 5단계 과정. 알아차리기. 지금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재해석하기. 이 어려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빚갚기 관점 취하기. 이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기회 찾기.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감사하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습니다.
이 프로젝트 실패는 정말 힘든 경험이지만 알아차리기. 아마도 내가 더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배우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재해석하기. 과거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성공했던 경험들에 대한 빚을 이제 갚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빚 갚기 관점. 이 경험을 통해 더 체계적인 기획 능력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성장 기회. 적어도 이 실패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 프로젝트 실패는 정말 힘든 경험이지만 아마도 내가 더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배우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과거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성공했던 경험들에 대한 빚을 이제 갚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험을 통해 더 체계적인 기획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번 실패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 2. 순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4단계 과정. 인정하기. 성공과 행운을 기쁘게 인정합니다. 다각적 원인 살피기.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고려합니다. 감사하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과 상황에 감사합니다. 나눔 생각하기. 어떻게 이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번 승진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좋은 팀원들과 멘토의 도움,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이 기회를 활용해 신입 직원들을 더 잘 지원하고 싶어요. 3. 일상적 실천을 위한 인과일기 쓰기 매일 저녁.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는 짧은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오늘 경험한 역경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경험한 순경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깨어있는 태도로 역경과 순경을 맞이할 것인가? 경기도에 사는 한 30대 회사원은 6개월간 이 인과일기를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성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들의 성공 사례 역경과 순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임으로써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실패에서 새로운 성공. 서울의 한 40대 사업가는 10년간 운영해온 회사가 파산했을 때 극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실패를 빚을 갚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운이 좋아 성공했던 모든 경험들에 대한 빚을 이제 갚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3년 후 그는 더 견고하고 성공적인 새 회사를 설립했고 이제는 신입 창업자들을 멘토링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항상 이것은 내가 받은 선물이다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부산의 한 30대 여성은 과로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로 6개월간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이 시간이 제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그녀는 고소득이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떠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육 분야로 전향했습니다. 이제는 그 건강 위기를 제 인생 최고의 선물로 여겨요.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을 테니까요. 지금은 수입이 줄었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삶을 결정합니다. 역경과 순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단순한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태도입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역경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최근 경험한 순경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역경이 오면 빚을 갚을 때이므로 항상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순경이 오면 빚을 받을 때이므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나니, 이러한 사람이 인과에 토가 떨어진 사람이요 해탈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통찰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역경을 반갑게 맞이하고 순경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